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국민의힘 후보 단일화, 그 배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경선에서 탈락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글을 통해서입니다. 단일화는 삐걱대는 가운데 김문수, 한덕수 두 후보가 잠시 뒤 모처에서 회동을 합니다. 앞서 한 후보는 단일화가 안 되면 후보 등록을 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을 생중계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 공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했습니다. 속도를 내던 법원이 왜 입장을 바꾼 것인지 단도직입에서 분석하겠습니다. 오늘의 출연자를 소개해드리고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단일화에 실패하면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 외신 기자회견에 나선 한덕수 전 총리에게 완주에 대한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단일화 실패가 됐을 때 끝까지 완주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단일화 실패는 저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강하고 분명한 국민의 명령이고 여기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을 때는 우리나라의 미래가 없고. 단일화 실패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정치권 흐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단일화를 위해서 소집됐던 전당대회가 이뤄지지 못하도록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다른 후보들도 이미 공개적으로 이 단일화 과정을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당에서 선출한 후보를 축출하는 모양새가 되어선 안 된다며 어제 의총에서 눈물로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홍준표 전 시장도 대선 후보를 교체할 거면 당이 선거 비용을 변상하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홍 전 시장은 최소 2억, 김문수 후보는 3억을 냈고 후보들이 낸 돈을 다 합하면 50억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걸 물어내라는 겁니다. 안철수 의원도 이럴 거면 가위바위보로 정하는 게 더 나았을 거라고 개탄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전 총리도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며 초강수를 뒀습니다. 예, 방송 시작 전에 몇 가지 속보가 있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해드릴 내용은 한덕수 후보가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기자회견을 통해 한 4시 반 넘어서 발표를 했거든요. 6시부터 김문수, 한덕수 두 후보의 회동이 서울 모처에서 있습니다. 이를 앞두고 자신은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후보 등록을 아예 하지 않겠다라고 발언을 한 겁니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오늘 회동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고 김문수 후보는 지금 단일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두 후보가 얼마만큼 의견을 또 차이를 좁힐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6시부터 두 인사의 회동이 서울 모처에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의 화면을 바로 생중계를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일화가 어떤 방식으로든 이뤄져야 되고 받아들이겠다, 불만 없이 임할 것이다라는 한덕수 후보의 입장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단일화의 세부 조건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단일화 절차 국민의힘이 알아서 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응하겠습니다.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는 대선 본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습니다. 예, 단일화 방식에 대해서 어떤 방식이건 좋다. 여론조사도 좋고 TV 토론도 좋다라고 밝혔고요. 결과에 적극 승복하겠다. 투표용지 인쇄 직전까지 국민들을 괴롭힐 생각이 전혀 없다. 즉 투표용지 인쇄라는 것은 5월 25일로 지금 예정이 돼 있죠. 따라서 5월 25일까지 끌고 가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밝히면서 후보 등록까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다음 주를 넘기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번 주 안에 하겠다. 5월 11일 이전에 단일화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어떤 입장으로 화답을 할지 혹은 화답하지 않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한덕수 후보가 왜 저런 입장을 회동에 앞서서 냈을까가 궁금한데 한 말씀씩 들어보죠. 일단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단 국민의힘 당원분들과 국민의힘 지지자분들께서 어쨌든 선거에서 이기려면 한 표라도 더 필요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단일화라는 것 자체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후보도 어떤 그 국민과 당원분들의 열망을 받아서 어떻게든 단일화를 이루어내겠다. 그리고 그 단일화는 가급적이면 빠르면 더 좋겠죠. 그러니까 빨리 이루어내겠다라는 차원에서 후보 등록 전 단일화 이루어지지 않으면 출마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뜻을 표명한 것 같은데요. 나름 승부수를 던졌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후보 등록일인 11일 아니면 투표용지 인쇄일인 25일 그것도 안 되면 사전 투표일인 29일까지 단일화 시한으로 나름 정해놓고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예. 뒤에 갈 것도 없이 11일에 끝내겠다. 예. 이렇게 얘기해서 상당한 결기를 보인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자면 한덕수 후보가 현재 국민의힘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무소속 후보로서 가지는 여러 가지 한계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걸 또 많은 분들이 예상했습니다. 자금도 부족하고요. 대선은 수백억이 들어갑니다. 자금도 부족하고 또 조직도 부족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실 시한이 뒤로 밀리면 밀릴수록 한덕수 후보에게 더 불리할 일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도 빨리 해치우는 것이 더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뭐냐면 지금 한덕수 후보가 오늘 보여주신 그와 같은 승부수, 결기가 있었다면 진작에 그 결기를 내서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참여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진한 아쉬움도 함께 듭니다. 예. 그러니까 한덕수 후보가 뭐 국민의힘의 모든 걸 일임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모든 걸 일임한 게 아니죠. 날짜를 가장 중요한 게 날짜인데 날짜는 11일로 본인이 못 박은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거를 양보하겠다는 뉘앙스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만 결국 가장 중요한 날짜는 난 양보할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오늘이 5월 7일입니다. 11일 이전에 단일화하려면 갑자기 전격적으로 내일 토론회를 합니다. 내일 토론회 한번 날림으로 하고 9일, 10일 이틀 동안 여론조사 한 다음에 11일 날 최종 후보 등록을 해야 됩니다. 예.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이 안 그래도 조기 대선 기간이 짧아서 주권자들에게 후보자들의 면모, 정책, 비전 제대로 보여드릴 시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한덕수 후보는 본인만 이렇게 짧게 약식으로 대충 검증을 받고 무임승차하려는 이 의지를 갖고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이럴려고 권한대행을 내팽개치고 나온 겁니까? 국민들이 60일 동안 국가 위기 관리하라고 했는데 이럴려고 단 하루도 내 돈 쓰면서 선거할 생각이 없는데 이럴려고 무임승차하려고 이런 가장 막중한 권한을 막중한 임무를 내팽개치고 나온 겁니까? 저는 한덕수 후보가 뭔가 본인을 희생하는 듯한 말을 했지만 전혀 희생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얄팍한 수를 쓰면서 뭔가 무임승차하려고 했다가 이게 한계에 다다르니까 본인은 하나도 손해보지 않겠다. 저는 이런 메시지로 들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후보의 말이 뭔가 김문수 후보에게 뭔가 압박으로 다가간다거나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겠구나 이런 메시지로 다가간다거나 전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냥 예. 한덕수 후보가 그냥 얄팍한 수를 쓰려다가 그냥 국민들께 나 이거 아니면 못하겠습니다라고 그냥 자백한 꼴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예. 오늘이 7일 수요일, 11일은 일요일입니다. 목, 금, 토, 일. 나흘 사이에 단일화를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점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개혁신당의 시각도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그냥 단순한 자신감이나 한덕수 후보의 결기라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예.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국민의힘 일반 중진 의원들, 일반 의원들이 한덕수 후보를 돕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쌍권 지도부라고 하는 지도부가 전면에 나서서 한덕수 후보를 돕고 있고 심지어 어제는 여의도 연구원장 윤희숙 전 의원이 후보 교체해야 된다라고 전면적으로 주장을 한 것 아닙니까? 예. 사실상 이것은 단순한 자신감이 아니라 물밑에서 모든 작업이 끝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론조사도 분명히 김문수 후보의 의중을 반영을 해서 후보가 원하는 방식으로 후보 중심으로 단일화에 대한 어떤 조건이나 방식들을 논의해야 되는데 이런 것 없이 후보를 완전히 배제하고 한덕수 후보 중심으로 지금 단일화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한덕수 후보의 입장에서는 지금 6시에 모처에서 이 김문수 후보를 만난다고는 하지만 압박도 하면서도 이렇게 물밑에서 모든 작업이 끝난 환경을 조성해 놓고 이렇게 전면에서 논의를 이어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후보 등록은 11일까지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후보 등록할 때는 기탁금이라 그러나요? 돈을 내야 되죠. 예. 예. 후보 등록 비용 3억입니다. 3억 원을 내야 되고 그건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라 무소속으로 후보 등록을 하려면 그 비용은 개인이 내야 되고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득표율에 따라서 예. 15% 이상을 득표하면 예. 이제 기탁금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15% 이상 무소속이 득표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제 득표를 못하면 전액 그냥 이제 국고로 들어가는 거죠. 국고로 들어간다. 자, 그런 점도 충분히 감안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잠시 뒤 6시에 두 인사의 단일화 회동 예정돼 있고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생중계를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단 예정대로 전당원 여론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고 또 사흘 연속 의원총회를 열어서 후보 단일화를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승리를 위한 통합, 승리를 위한 단일화는 우리의 후보이신 김문수 후보께서 국민과 하신 약속입니다. 오늘 두 분께서 단일화 로드맵을 확정지어 주실 것을 간곡히 엎드려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독재 세력을 몰아내고 민주주의를 지켜달라는 당원과 국민의 염원을 무겁게 여기고 반드시 이 뜻을 받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엎드려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성동 원내대표가 시간이 없다.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두 번 강조했는데 김문수 후보 측은 전당대회가 지금 10일, 11일 이렇게 개최하겠다는 당 지도부의 발표에 대해서 개최 중단 가처분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단일화 여부 이전에 너무 입장 차이가 큰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지금 단일화라는 것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고 시기를 떠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단일화를 이루어내야 되는데 당 지도부와 그리고 당의 대선 후보 사이의 입장 차가 지금 봉합되기에는 굉장히 서로 멀어 보입니다. 당 지도부는 현재 김문수 후보가 당무 우선권을 발동해서 요청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국민의힘 당헌상 그 대선 후보가 되면 모든 당무에 관해서 우선해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당무 우선권이라는 걸 갖게 되거든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가 당무 우선권을 발동해서 단일화 관련 ARS 조사를 하지 마라. 그리고 전당대회 등도 이제 개최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현재 그게 국민의힘 지도부에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국민의힘 지도부와 김문수 대선 후보 사이에 일종의 힘겨루기, 삿바 싸움이 현재 한창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깊은 갈등이 봉합될지 굉장히 걱정되는 상황이고요. 김문수 후보도 사실 대선 경선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을지문덕이니 김문덕이니 김덕순이 하는 말씀들을 하시면서 사실 단일화를 전제해서 대선 경선 운동을 하셨어요. 하지만 이제 대선 후보가 되고 나서는 실제로 적극적으로 단일화에 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또 많은 분들이 실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상황 때문에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선 후보 사이의 갈등이 쉽사리 봉합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재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는 소식도 속보로 들어와 있습니다. 6월 24일로 변경이 됐습니다. 1심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이고요. 앞서서 오늘 오전에는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도 6월 18일, 즉 대선 이후로 연기했다는 소식이 서울 고등법원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나머지 재판도 연기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민주당에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모든 재판을 대선 이후로 미뤄달라라고 촉구를 했는데 법원에서 잇따라 하나둘씩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장동 재판도 대선 이후로 연기됐고 6월 24일로 기일이 변경됐다는 소식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경선 후보들이 김문수 후보를 지지 선언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관심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 입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차라리 가위바위보로 해라 뭐 이런 입장도 냈고요. 경선 후보가 힘을 실어줄까요? 김문수 후보에게?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아까 류재하 변호사께서 말씀하셨지만 경선 기간 동안 그 물지문덕, 뭐 김덕수 이걸 통해서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하겠다라는 그 적극적인 제스처로 이득을 취했던 거는 김문수 후보 아닙니까? 예. 본인은 거기서 이득을 취했었고 사실 이렇게 만약에 그렇게 이득을 취해서 후보가 된들 아마도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압박을 받을 것이다. 이런 예상 다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기억하는 게 그 2인 최종 결선 그 토론회 때 한동훈 후보가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했었어요. 한덕수 후보에게 후보직을 양보할 생각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 질문 자체가 사실상 이 과정을 거쳐서 한덕수 후보의 단일화를 열어놓고 이렇게 치러버리면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된 최종 1위는 사실상 한덕수 후보에게 양보를 해야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뉘앙스의 전 질문으로 받아들였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실 그 당시에 모두가 그 당시에 뭐 지지율이나 전반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친윤이나 이쪽 그 주류 세력들이 한덕수 후보의 차출론이나 이런 것들을 대놓고 8인 경선 때부터 아니면 후보 등록 전부터 이야기를 했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최종 후보가 선출된다 하더라도 아마도 이런 상황을 예측하지 못하진 않았을 겁니다. 예. 근데 막상 이 상황이 처해지자 갑자기 그 경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한덕수와의 단일화는 지금 이야기하면 안 된다. 국민의 후보 선출이 우선이다라고 얘기했던 후보들에게 갑자기 나 좀 도와주세요 하면은 그들이 도와줄까요? 저는 그 뭐 한동훈 후보가 됐든 뭐 그 홍준표 후보가 됐든 김문수 후보를 도와줄 명분이나 마음이 전혀 들지 않을 것 같아요. 뭐 특히나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이 대선 경선 기간 동안 뭔가 치고 올라가다가 한덕수라는 변수 등장 이후 그리고 김덕수, 을지문덕 전략 이후 본인이 하락세를 겪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겪었던 홍준표 후보 등은 절대로 이건 도움을 주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자, 국민의힘 상임 고문단은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조건 단일화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일부는 단식 농성에 들어간다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유준상 전 의원, 김무성 전 의원입니다. 유준상 전 의원은 11대부터 14대까지 국회의원을 했던 지금의 국민의힘 계열의 의원 출신이고요. 김무성 전 의원은 대표까지 지낸 인물로 잘 알려져 있죠. 80대 유준상, 70대 나이에 김무성 전 의원이 단식을 하겠다, 단일화를 할 때까지라는 입장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는 이 시각 단일화 회동이 열릴 예정인 현장의 모습입니다. 서울 경복궁 인근에 있는 동으로는 삼청동이 되겠죠. 삼청동의 한 식당 앞의 모습입니다. 취재진들이 많이 모여 있고요. 아직 회동의 양 당사자는 현장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한 식당에서 만날 예정입니다. 오후 6시에 회동과 함께 만찬도 함께 한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현장의 상황은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지요. 자, 안철수 의원은 가위바위보로 정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한동훈 전 대표는 우리끼리 상투 잡고 드자비할 정신이 있느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김문수는 그러면 음험한 공작을 역이용하면 안 되나? 라고 되물었습니다. 여기서 음험한 공작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윤계 지도부가 한덕수 후보를 단일 후보로 내세우기 위한 음험한 공작을 펼친다는 주장이 깔려 있거든요. 그렇다면 김문수 후보는 그걸 역이용하면 안 되냐 이렇게 반문하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입장도 나왔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김문수 후보를 도와줄까요? 김문수 후보가 우리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 등록이 되면 뭐 모든 당원이 힘을 모아서 김문수 후보를 당선하게끔 도와야죠.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건 아마 그 전에 지금 상황이죠. 네, 지금 경선에서. 근데 지금 현재 단일화 국면에서 김문수 후보가 경쟁 상대였던 분들을 만나는 이유는 본인이 경선을 통과한 대선 후보로서의 그 정당성, 정통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한 행보들이거든요. 예. 네. 그런 것조차 지금 한덕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단일화 국면 자체가 굉장히 정치공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이런 지금 정치공학 어쩌면 이전 투구로 보이는 이런 것에 몰두할 때인가. 지금은 진짜 그 어떤 그 이재명 후보의 민주당과 우리가 국민이 맞서서 지금 싸우는데 전력 투구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제 그런 입장에서 제 생각에는 이런 정치공학적 단일화에는 별로 관여를 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오늘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기일이 변경이 됐습니다. 지금 그 이전에 민주당에서 뭐 대법원장을 탄핵한다, 대법관들을 탄핵한다라는 여러 가지 협박 비슷한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결국 대한민국 사법부가 정치에 굴복한 듯한 그런 모양새를 보였거든요. 지금 이런 판국에 우리가 어떻게 단일화를 하고 언제 단일화를 하는지 이거 가지고 서로 삿바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한탄스럽고 아까 국민의힘 상임고문단의 여러 정치 선배님들께서 연로하신데 단식까지 하신다는 게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후배로서 굉장히 안타깝고 걱정스러운 마음이고요. 지금이라도 한동훈 후보가 예전에 경선 때 얘기했듯이 지금 저희 국민의힘이 일치 단결해서 개싸움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정치공학적 단일화는 오늘 중으로 오늘 저 회담 이후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동훈 후보 측은 어떤 후보로 단일화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 구체적으로 있는 건 아니죠. 예, 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여론조사 하나 소개를 해드리죠. 그렇다면 한덕수, 김문수 두 후보에 대해서 여론은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줬을까요? 오늘 발표된 동아일보 의뢰조사 리서치앤리서치의 조사 결과입니다. 단일화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결과 한덕수 27.6%, 김문수 25.9%. 이건 전체 응답자가 이렇게 응답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고요. 국민의힘의 지지층으로 좁혀서 보면 53.1%가 한덕수, 30.8%가 김문수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기인 위원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일반 여론은 오차범위 내인데 당 지지층은 좀 과반이 한 전 총리로 단일화를 원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오늘 이제 당 여론조사가 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가 진행 중인데 아마 좀 비슷하게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일단 저 조사만 보면 당심과 민심이 상당히 괴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전히 국민의힘 지지층은 한덕수 후보가 사실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책임이 있지만 국무회의 등에서 선명하게 반대를 했기 때문에 본선에서 출마를 하게 된다면, 본선에서 이재명 후보와 맞붙게 된다면 그래도 경쟁력이 있다라고 국민의힘의 지지층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체, 그러니까 보편적인 유권자 내지는 중도층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 거죠. 김문수 후보나 한덕수 후보나 사실 피장파장 거기서 거기 50보 100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거론되고 있는 주요 후보자들이 전부 다 한동훈 후보를 제외한 모든 국민의힘 후보자들이 탄핵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계엄에 대해서 두둔했었던 후보들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유권자들 눈에서는 이 단일화라는 장면이 부질없게 생각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 증거가 바로 이렇게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여론조사 관련해서 이수진 네, 앵커.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당원 여론조사가 오늘 오전 9시부터 오늘 밤 9시까지 이루어진다고 했단 말이죠. 그럼 지금도 진행 중일 텐데 이양수 사무총장은 단일화가 불발되면 이걸 공개하겠다 이렇게 좀 김문수 후보를 압박하는 예. 그런 발언을 했어요. 근데 이게 공개가 되면 압박하는 용도가 될까요? 저도 방금 그 여론조사를 아침에 받았거든요. 네. 근데 질문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단일화에 찬성하느냐, 찬성한다 누르면 그럼 그 시기가 언제여야 되느냐, 본 후보 등록 전이어야 하느냐, 후여야 하느냐 이렇게 딱 질문이 두 개예요. 네. 그러면 누구 할지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네. 다만 근데 그렇게 질문이 구성이 되면 아마 거의 압도적으로 단일화를 해야 한다. 그리고 당연히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니 본선 후보 등록 전에 해야 한다로 답이 나올 겁니다. 근데 아마 당 지도부는 이제 그런 결과를 가지고 김문수 대선 후보를 압박할 생각인 것 같은데 그런 것으로 압박이 될 것 같으면 이미 어느 정도 많이 갈등이 봉합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서로 너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거 가지고 봉합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게다가 지금 당무 우선권을 김문수 후보 측은 주장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 지도부 측은 당무 우선권에도 한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양쪽 주장에 다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 당원에 보면 74조에서 당무 우선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바로 그 다음 조항인 74조의 2에서는 당무 우선권에도 불구하고 후보 선출에 관한 모든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선관위의 심의를 거쳐서 비대위가 의결로 정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또 그것을 뒤엎을 수 있는 권한이 비대위에 있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충하는 권한이 지금 당원에 동시에 규정되고 있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이 지금 이전 투구 힘겨루기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ARS 조사 자체를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 측은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것 예. 자체도 지금 대선 후보의 당무 우선권에 위반된 행위거든요.
이렇게 지금 서로 뭐 법정 분쟁까지 비화될 수 있는 지금 이런 극단적인 갈등으로 치닫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6시 두 후보의 회담에서 좀 좋은 결과를 만들어서 하루빨리 단일화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 여론조사라는 게 전당원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죠. 예. 일반인 대상이 아니라 예, 당원만을 당원만 대상한.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자, 앞서 그 단일화와 관련한 여론조사 그래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춘 의원님, 예. 좀 전체와 국민의힘 지지층의 의견이 굉장히 괴리가 크거든요. 그렇죠. 당장 단일화를 어느 후보로 할 것이냐를 놓고 본다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여론조사 결과를 주목하는 게 맞아 보이긴 한데 본선까지 생각을 한다 그러면 또 다른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전체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왼쪽 조사를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리고 저 조사를 봤을 때 김문수 후보는 또 희망을 또 가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한덕수 후보가 만약에 단일화를 한다고 하면 모든 방식을 일임하겠다고 했으니까 예. 그러면은 전체 여론조사를 한번 돌릴까? 근데 지금까지 당내 여론조사 할 때, 당내 경선을 할 때 역선택 방지 조항을 항상 넣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본인에게 유리한 지지율이 하나 나오니까 그럼 이번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빼고 그냥 전체로 해보자. 예. 이렇게 하는 것도 참 이 정치인으로서 본인의 줏대 없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일관성이 거거든요. 떨어지죠.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불리만 따져서 내가 이거 유리하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할까? 그러면 아마도 한덕수 후보 측에서 뭐 그거 받아들인다고 하면서도 그런 공격을 하겠죠. 뭔가 후보의 입에서 나오진 않겠지만 캠프 차원에서는 김문수 후보는 이렇게 본인이 유리할 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뭐 본인의 과거가 또 다를 때는 상황마다 이렇게 변하는 사람이다. 안 그래도 지금 단일화와 관련돼서 후보 이 결정되기 전에는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했다가 을지문덕 마케팅 열심히 하다가 되고 나서는 바뀌었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라는 사람의 줏대 없는 모습을 공격하기에 딱 좋은 포인트인데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런 전체 여론조사의 그 수치는 그냥 하나로 나온 수치일 뿐이고 그리고 전체 국민들이 봤을 때는 어쨌거나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후보를 선출한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뭐 컨벤션 효과가 전 나름 나타난 것이 저런 지표라고 보기 때문에 예. 다만 저런 거를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 방식대로 단일화 방식을 채택하기는 또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곤란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국 여론조사 단일화 방식 못하고 한 후보의 드랍으로 이 종결이 될 거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자, 속보 또 전해드릴게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조금 전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임위를 통과시켰습니다. 허위사실 공표죄와 관련한 내용인데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 요건의 행위라는 단어를 삭제하는 그런 법안을 통과시켰거든요. 국민의힘에선 이른바 이재명 면죄법이다라고 반발을 했고요. 민주당에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개정이다라고 주장을 했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모르겠으나 일단 지난 대법원의 파기환송 선고 이후에 추진된 법안 중에 하나이고요. 또 오늘 오전에는 법사위에서도 법안이 하나가 통과가 됐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진행 중인 재판은 멈추게 하는, 중지하게 하는 그런 법안도 상임위 차원에서 이제 통과가 돼서 향후에 본회의에 어떻게 처리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이어가 보죠. 단일화 이슈. 김문수 후보는 자신에게 그러니까 당의 후보 최종 후보로 일단 전당대회에서 뽑힌 자신에게 비대위 해체 권한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굉장히 강도 높은 발언인데 즉 자신이 지금의 지도부를 해체시킬 수 있다라는 주장이거든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인용해서 이런 주장을 했는데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렇지 않다. 대통령도 그럴 권한이 없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럴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참 이게 당의 내부의 후보 정하는 문제로 이렇게 변호사로서 법리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참 안타까운데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국 이거를 명확하게 확인하려면 법원 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대선을 한 달도 안 남겨두고 대선 후보 문제로 지금 법원에 간다는 것이 과연 가당키는 한 일입니까? 설명을 좀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헌 74조에 따르면 대선 후보의 당무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비대위도 저는 해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 당헌이 모순적이게도 방패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당헌 74조의 2에 보면 그 위 모든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비상대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달리 정할 수 있다고도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또 비상대책위원회 입장에서는 대선 후보의 당무 우선권을 방어할 수 있는 권리도 당헌상 마련되어 있는 셈입니다. 예. 결국 이 두 권한이 충돌할 때에는 최종적인 판가름은 법원에서 해야 되는 지금 상황인데 지금 후보 등록을 며칠 코앞에 두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과연 이 문제로 법원까지 가야 하는지 많은 당원들과 또 국민의힘 지지자분들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예. 자, 이 시각 삼청동 한번 다시 가볼까요? 6시에 회동이 예정이 돼 있고요. 아직까지는 도착했다는 소식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삼청동 경복궁 인근의 한 식당입니다. 오늘 식당에서 저녁을 하면서 단일화 관련 구체적인 논의를 두 당사자가 한다고 합니다. 이긴 의원님, 네. 단일화 될까요, 안 될까요? 개혁신당에서는 어떻게 예상합니까? 안 될 겁니다. 안 됩니까? 예, 절대 안 될 거라고 좀 보고요.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안철수 후보의 케이스처럼 여론조사가 아니라 정치적 담판으로 단일화를 이루어야 되는 지금 시기와 그런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좀 김문수, 그러니까 경선의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뽑힌 김문수 후보가 너무 감정이 상한 것 같습니다. 사실 후보를 중심으로 단일화가 추진되어야 하는데 당 지도부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 외부의 의원들, 그러니까 외부에서 계속해서 김문수 후보를 압박하는 그런 모습들. 사실은 말은 단일화라고 하지만 공짜로 한덕수 후보에게 후보직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예. 김문수 후보가 지금 너무나도 감정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도 분명히 김문수 후보의 의중이 반영되지 않은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이 됐고요. 또 선대위도 후보가 당연히 후보 중심으로 선대위가 꾸려져야 되는데 선대위 출범조차 며칠 뒤에 했다라는 것도 여러 면을 좀 종합해 보면은 김문수 후보의 지금 감정이 너무 상해 있기 때문에 한덕수 후보에게 후보직을 내줄, 그 단일화를 해줄 이유도 없고 명분도 없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상 마지막 도전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1991년생으로서 장관도 하셨고 도지사도 하셨고 국회의원도 하셨고 이제 인생의 마지막 정치적 도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경선 기탁금도 내고 8강, 4강 결성을 거쳐가지고 겨우내 절차적 정당성을 가진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외압을 통해서 단일화를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한다라는 것 절대 납득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단일화는 실패할 거다 이렇게 예상합니다. 예. 자, 대선이 27일 남았거든요. 6월 3일이니까. 한덕수, 김문수 두 후보가 어떤 공약을 내걸고 있는지 잘 보이지가 않고 지금 단일화 여부에만 너무 집중이 된 것 같습니다. 또 선대위 면면도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선대위 출범이 안 됐기 때문에. 선대위 면면이 사실 이번에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바로 출범해야 되는 정부여서 선대위가 굉장히 중요한데 선대위 면면도 알 수 없고 공약도 오늘 한덕수 후보 측에서 1호 공약인가요? 하나 발표를 했는데 공약도 지금 뚜렷하지가 않고 시간은 계속 가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단일화 여부에 대한 이슈를 이어가겠습니다. 이수진 앵커가 브리핑하겠습니다. 대구까지 다녀오셨는데 김 후보님 쪽과 연락이 좀 닿으셨는지 대구까지 못 가고 대전에 가다 돌아왔어요. 저 따로 연락한 거에 뭐 얘기 나누시거나 이럴 예정인데 만나지도 못했는데 뭐. 김문수 후보를 만나러 대구행 기차에 올랐던 권성동 원내대표. 김 후보가 서울로 올라온다는 소식에 급히 기차에서 내려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렇게 김 후보 집 앞으로 찾아갔는데요. 전화를 3번 드렸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네. 지금 올라오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는 뭐 그렇게 파악은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후보님 전화번호 알아요? 이죠. 그 사이 또 바뀌었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30분을 서서 기다리다가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 김문수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의미심장한 글을 여러 개 올렸습니다. 후원 안내글도 올렸고요. 꽃꽃 문수 홍보 게시글도 올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무 우선권이 후보에게 있기 때문에 비대위 해체 권한이 김문수 후보에게 있다. 이런 인용글도 올렸습니다. 여기에 홍준표 전 시장도 힘을 보탰습니다. 용산과 당 지도부가 합작을 해서 느닷없이 한덕수를 띄우는데 이걸 역이용한 김문수를 왜 비난하느냐라고 물은 겁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나라를 망치고 당도 망치고 있다고 탄식했습니다.
네, 어제 하루 국민의힘 지도부와 김문수 후보의 일정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이런 경우를 처음 봤기 때문인데요. 국민의힘 지도부는 2시에 의원총회라고 3시 50분에 동대구역행 KTX를 탔습니다. 김문수 후보를 만나기 위해서요. 그런데 오후 4시 50분에 일정 중단에 일단 대전에서 하차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녁 8시에 다시 의원총회를 열었고요. 그리고 밤 10시 30분에 김문수 후보의 집 앞을 가서 만나려고 기다렸지만 만나지 못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어제 오전 10시에 영덕으로 갔고요. 1시 넘어서 포항으로 또 4시 넘어서 경주로 갔다가 일단 일정을 중단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그리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서로 동선이 약간 여기서 꼬였고요. 만나지 못했고 오후 8시에 서울로 왔는데 밤 10시 43분에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자, 처음 보는 광경이네요. 성취윤 의원님. 저는 뭐 처음 보는 광경 같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보수 정당은 순례가 좀 바뀔 뿐이고 저렇게 숨바꼭질 그리고 뭐 약간 도망치는 거 잘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대선을 떠올려 보면 그 당시에는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였잖아요. 근데 윤석열 후보의 행태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때는 당 대표가 갑자기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 하고 이모티콘 남기고 잠적한 적이 있었죠. 예. 그때도 이제 이준석 대표 찾겠다고 국민의힘 후보 측에서 좀 난리가 났었죠. 그리고 뭐 총선입니다만 대선은 아니고 총선입니다만 2016년에도 김무성 대표가 그때 뭔가 그 공천에 또 반발하면서 옥새 들고 나르샤라는 표현도 그때 했었죠. 그러면서 영도대교에서 가서 사진 찍고 원유철 원내대표가 찾아가가지고 다시 돌아오라, 예. 옥새 찍어달라라는 요청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었죠. 그러니까 보수 정당 사만 봐도 뭔가 그렇게 뭐 순례는 좀 바뀔 수 있어도 당대표나 후보가 뭔가 당내 갈등 때문에 어딘가 도망가고 쫓아가고 이런 것들은 뭐 처음 보는 장면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국민들이 보시기에 대체 왜 이러나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이 사람들은 대체 뭘 위해서 이렇게 추격전을 하고 있는가? 지금 보수정당 후보들이 지지율이 잘 나오고 있습니까?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정당 후보는 대체 어떤 정책을 내놓고 있고 어떤 비전을 내놓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지금 몰두하고 있는 것은 추격전입니다. 그리고 단일화 일정을 놓고도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사실상 대선은 포기하고 차기 당권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 맞구나라는 행간의 이런 의구심들을 국민들께서도 동의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정당은 대체 3번의 총선을 연속으로 패배하고 두 번 연속 배출한 대통령 파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당권 투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가 얼마나 한심하게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숨바꼭질을 할 것이 아니라 저는 뭐 한덕수 후보, 김문수 후보 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양쪽 다 모든 걸 내려놓고 국민들께 사죄하고 반성하면서 본인들이 어떤 비전을 내놓고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를 하루빨리 하는 게 중요하지 이렇게 누가 기득권을 갖고 누가 주도권을 잡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저희가 볼 때는 한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대선은 포기했고 대선 이후의 당권 경쟁, 즉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 공천 권한 그리고 내후년에 있을 총선 공천 권한을 놓고 벌써부터 싸우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당장 대선 이후에 있을 전당대회를 지금 노리고 있는 거죠.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잡아야 그걸 다 할 수 있으니까요. 할 수 있으니까요. 동의 못 하시죠? 네, 못합니다. 예. 네, 국민의힘 당원들과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많은 국민들은 포기를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저희 대선 포기 안 했고요. 반드시 이겨서 오늘과 같이 견제받지 않는 권력 이재명 후보의 민주당이 행정부까지 장악하는 것은 반드시 막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대선 후보와 당 지도부 사이에 숨바꼭질하는 그런 촌극을 보이게 돼서 사실 뭐 국민의힘 당직자로서 당원분들과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인데요. 이게 왜 이런 상황이 됐냐면 단일화는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감동적인 단일화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묻지마식 단일화, 정치공학적 단일화가 아니라 서로 어떤 가치, 공통의 가치 지향에 기반한 단일화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숨바꼭질하는 총국까지 벌이게 된 겁니다. 이번 대선이 어떻게 치러진 대선입니까? 비상계엄 때문에 치러진 대선 아닙니까? 그렇다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회복하자는데 모든 후보들이 그런 동의를 해야 그런 가치에 기반한 단일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엄중한 국제 정세에서 어떻게 국익에 기반한 미래를 열어갈 것인지
아까 앵커께서 공약 말씀하셨는데 그런 공통 공약에 기반한 단일화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실종되고 그저 묻지마식 정치공학적 단일화에만 목을 메고 있으니 저런 숨바꼭질하는 총국까지 빚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 죄송한 마음입니다. 예. 자, 권성동 원내대표가 앞서 이제 밤에 김문수 후보 자택에서 기다리는 모습 보셨는데 만나지 못했죠. 그런데 언론사 카메라에 몇 가지가 찍혔습니다. 전화를 건 시간과 횟수가 그러니까 발신 화면이죠. 발신 화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의도적으로 노출을 한 것인가 아닌가는 뭐 둘째 치고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저장이 돼 있었고 뭐 안 바꿀 수도 있고 바꿀 시간이 없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오후 10시 36분에 한번 전화하고 10시 31분에 그 전에 전화를 했고 또 그에 앞서서 26분에 전화 통화 시도를 했고요. 자, 그만큼 의도적으로 노출했다라고 하면 그만큼 나는 열심히 만나려고 했다라는 걸 부각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저렇게 자당의 대통령 후보를 모욕 줄 수 있는 건가요? 예. 저렇게 화면을 노출하고 또 기자들한테 뻔히 카메라가 돌아가는 걸 알고 있음에도 기자들한테 후보 전화번호 알아요라고 물어보는 건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선출된 자당의 대통령 후보를 능욕하고 모욕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성동 의원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 핸드폰 노출 화면으로 유명한 분이잖아요. 과거에 국회에서 이제 비키니 사진 보시다가 사진 찍혀가지고 또 논란이 일으킨 분이시기도 하고 또 이준석을 비난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리 따봉을 화면으로 보여주는 바람에 당을 수렁에 빠뜨린 분이기도 하고 또 이번에 이 김문수 후보의 부재중 통화 내용까지 이 정도면 사실 악질적인 언론 플레이라고밖에 저는 보여지지를 않습니다. 사실은 이런 정도의 논란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다른 의원들처럼 사생활 보호 필름이라도 붙여서 이런 논란을 차단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전화번호까지 노골적으로 물어보고 계속해서 이렇게 보여준다는 것은 우리 지도부는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김문수 자당 후보가 응답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압박의 수단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잠시 저희가 좀 도망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여야 정치권 망라한 일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준석 후보야말로 이 윤석열 이 잘못된 그릇된 권력에 있어서 항의 표시로 보이콧을 한 것인데 그것을 이제 민주당에서는 도망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도망이라고 한다면 체포동의안 기각시키려고 단식하러 도망가고 또 본인의 어떤 재판 혐의에 대해서 출석하지 않는 도망이야말로 진짜 우리가 지적해야 될 도망이다 이렇게 저희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이 시각 단일화 회동 현장의 모습입니다. 이제 곧 두 후보가 도착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들어가면서 어떤 입장을 한마디씩 언론 방송사 카메라 앞에서 밝힐지가 굉장히 주목되고 있습니다. 현장이 좀 분주해 보이는 모습이네요. 자, 마지막으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켰는데 있는 그대로 제가 읽겠습니다. 윤석열은 나라 망치고 이제 당도 망치고 있다. 용병 하나 잘못 들여 나라가 멍들고 당도 멍들고 있다. 맥락상으로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자신을 위해서 한덕수 후보를 당 후보로 밀고 있고 당에서도 한덕수 후보의 단일 후보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취지로 읽혔고요. 경선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홍 전 시장의 저 페이스북 글은 굉장히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신빙성이 있다 없다? 세 분께 똑같이 질문을 드릴게요.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찬 의원님. 뭐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본인이 생각할 때 도기 대선 국면 초반에 그 김문수 후보가 좀 앞서다가 중반까지 본인이 치고 나갔었거든요. 예. 그런데 한덕수 변수가 나오고 갑자기 국민의힘 내부 의원들이 뭔가 특히나 친윤 의원들 중심으로 한덕수 차출론을 앞장서서 주장하고 국민의힘 내부 경선이 한창 치열하게 뭔가 치러지고 있는 과정 속에서도 한덕수 얘기만
되뇌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뭔가 친윤 세력들이 뭔가 의도적으로 한덕수를 끌어내려고 하고 있다라는 의구심을 살 수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분명 뭔가 용산이 나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서서 한덕수를 앞세웠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간에서도 지금 김문수 대 한덕수의 이 단일화 과정을 사실상 윤석열 대 정광훈의 대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다만 지금 뭐 홍준표 시장이 얘기하고 있는 뭐 공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뭐 좀 팩트 체크가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으나 충분히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저런 입장 표명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유재호 의원님. 한덕수 후보 측에서는 어쨌든 윤 전 대통령과는 관계없이 출마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다만 이게 평가할 때는 결국 객관적으로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걸 통해서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 한덕수 후보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지를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50명이 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덕수 당시 권한대행을 옹립하자고 의견을 냈었죠. 예. 그때 했던 그 의원들의 몇몇, 그리고 출마 선언 당시에 한덕수 후보와 함께했던 의원들의 몇몇, 그리고 이번에 지도부와 함께 단일화를 압박하고 있는 의원들의 몇몇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흔히 국민의힘에서 친윤 의원들이라고 일컬어져 왔던 분들이 상당 부분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덕수 후보는 이제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가 특별히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안타깝게도 이렇게 보는 측면에서는 외형적으로 이게 윤석열 전 대통령 혹은 윤심과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사실이 아니라고 믿겠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보이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마지막으로 이기인 의원님. 사실 국민의힘의 최근에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내부적으로 내부의 인재를 키워서 대통령 후보 내지는 정치인으로 키울 생각을 안 하고 자꾸 불리한 국면일 때 외부에서 사람을 끌어들여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요. 아마 한덕수 총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결국 지금 헌법재판소도 판결한 것처럼 정치력이 상당히 좀 쌓여 있고 경험이 상당한 사람이 정치권에 들어와 가지고 대화하고 타협하고 관용하고 절제하고 타협의 미를 발휘하면서 정치를 계속해서 이뤄나가야 되는데 불리한 국면이 이뤄지니까 자꾸 신상 효과만 벌이는 바람에 자꾸 바깥에서만 검증되지 않은 사람을 끌어들여 오느라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그것을 지적하는 것 같고 전 홍준표 후보의 저런 지적에 대해서 마땅한 좀 합리적인 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에 대해서 이정현 한덕수 캠프 대변인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실도 아니고 절대 그런 통화도 한 적이 없다. 상의한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통화도 안 했다. 그러니까 상의도 안 했고 통화도 안 했다. 그 이유라는 것은 탄핵 이후입니다. 탄핵 이후에 통화도 안 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을 제가 반론 차원에서 전해드리고 마치도록 하죠. 이제 곧 6시에 회동이 시작됩니다. 현장 바로 연결할 텐데 일단 세 분은 여기까지 듣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요일에 정치 고수 두 분입니다. 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이 시각에 단일화 회동이 열릴 예정인데 6시까지 약 2분 남았습니다. 현장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근입니다. 잠시 뒤 6시부터 삼청동에 있는 식당에서 만찬을 겸한 단일화 회동을 할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안의 모습 이제 막 새롭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취재진이 좀 모여 있고 캠프 관계자들이 있기 때문에 화면이 사람들이 좀 잡히고 있는데 바로 저 테이블에서 단일화 담판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일단 양쪽 입장차는 꽤 큰 것으로 보이고 식당의 테이블까지 저희가 화면으로 보내드려야 되나라는 생각도 있지만 뭐 대선을 앞두고
주요 대선 주자로 불리는 두 인사가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식당 내부의 화면까지도 전해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 시청자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어떤 성격으로 봐야 될까요? 단일화 회동입니까? 후보 교체 회동입니까? 아무래도 단일화를 위해서 회동하는 거죠. 예. 그렇지만 오늘 저 6시 삼청동 식당에서 저 만남을 위한 만남이 될 공산이 크죠. 아무래도. 예. 두 후보 간에 국민의힘 보수 진영 특히 여기에서 후보 단일을 바라는 많은 당원들과 국민들의 뜻이 있지만은 한 사람은 이제 공당의 후보로서 치열한 경선을 통해서 이미 올라선 후보고 한 사람은 이제 또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는 그 막중한 직무를 데리고 또 이제 단일화에 나섰죠. 예. 그렇지만은 저 단일화라는 것은 뭐 정해진 공식이나 방식이 없는 가운데 지금 이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저런 공개된 식당에서 이렇게 하면은 극적인 타협안이라는 걸 크게 기대할 수 없습니다. 원래 단일화는 정말 언론도 보도되지 않고 또 정말 조용한 곳에서 예. 이렇게 콘클라베 방식으로 단판을 짓는 게 그게 단일화 그런 진정성이거든요. 예. 그렇기 지금 한덕수 후보가 식당으로 들어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전 차에서 내렸고요. 김기흥 대변인이 옆에 함께 가고 있습니다. 녹색 넥타이를 맸고요. 주변 인사들에게 인사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예. 식당 안쪽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네, 또 바깥의 모습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식당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만 도착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식당 내부의 모습이고요. 한덕수 후보가 먼저 도착을 해서 김문수 후보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한쪽에 한덕수 후보, 맞은편에 김문수 후보가 앉을 예정이고 마주보고 단일화와 관련한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단일화 될까요? 어떻게 민주당에서 예상하세요? 형식을 보면은 단일화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단일화를 앞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입장을 발표했거든요. 예. 사실은 단일화를 하려면은 카드를 미리 내지 않고 들어가서 협상도 하고 상대방 얘기도 듣고 또 내 얘기도 조율을 하고 해야 되는데 저렇게 공개적으로 자기 입장을 강하게 냈다라는 것은 단일화 결렬을 대비하고 자기 입장을 당원이나 지지자들한테 선전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저런 거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입장을 먼저 내면서 배수진을 치는 그런 효과는 있을 수는 있는데 현재 김문수 후보가 단일 후보로 선정이 되고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뒤늦게 뛰어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서로 감정의 골과 서로가 불신이 골이 깊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완충 작용이 전혀 없는 가운데 한덕수 총리가 일방적으로 자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럼 자기 입장을 들어주지 않으면 나는 어떠한 중대 결단을 하겠다. 뭐 이런 뜻을 담겼기 때문에 그동안에 진행된 과정이나 오늘의 형식을 보면 오늘 좋은 결론을 얻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2분 정도 늦게 도착을 했네요. 자, 현장 볼륨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죠? 네. 우리가 좀 포즈를 취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셔. 다 들어 계시네. 됐습니다. 이렇게. 자, 찍어주세요. 총무님 이쪽도 봐주시면 여기. 네, 그쪽으로. 이쪽도 봐주십시오. 네. 네, 여기도 한번 봐주세요. 우리 후보님은 정치를 오래 하셨으니까 이런 거에 굉장히 익숙하시겠네요. 총님이 교회나 여러 가지 많이 하셨는데. 됐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따 뵐게요.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6시가 거의 다 된 시각에 한덕수 후보가 먼저 도착을 했고요. 약 2, 3분 뒤에 하는 사람이어서 요즘은 뭐 주로 언론들 많이 만나고 오늘은 외신 기자들하고 한번 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거 험한 판에서 아니까 총리께서 힘드세요. 그래도 뭐 워낙 우리나라가 정말 대외 문제로도 어렵고 또 대내적으로도 이렇게 갈등 분열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는 분들의 생각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예, 자 양측의 요청으로 일단 안쪽의 촬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6시가 조금 못 돼서 한덕수 후보가 먼저 도착을 했고 먼저 기다리고 있었고 6시 한 2분에서 3분 사이에 김문수 후보가 도착을 했습니다. 좀 늦게 온 거죠. 두 사람은 두 손을 마주 잡았고 표정은 글쎄요 많은 해석들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해관계가 정반대에 있는 두 인사가 일단 만났습니다. 저는 이제 저런 만남이 이제 만일 올 좋은 성과가 이루어지려면은 그동안 이제 실무 협상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실제 양측에 그냥 실질적으로 그날 상당히 후보의 그날 이임받은 그런 사람들이 웬만큼 그림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난 이후에 최종적으로 저렇게 후보들 간의 어떤 뭐 전격적인 모습을 비추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런 뭐 양측의 실무 협상이 깊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어요. 어제 간밤에 특히 어제 하루 종일 상황은 정말 그냥 숨바꼭질에다가 또 뭐 어떻게 보면은 한편의 막장 드라마가 지금 연출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저 두 분의 저 만남이 저렇게 편안하게 시작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뭐 그래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길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예, 웃고 있지만 두 이해관계가 완전 다른 두 인사의 속내는 복잡하겠죠. 아마 오늘 서로가 상대방이 드랍해 주기를 원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면서 나왔을 텐데 사실 우리 존경하는 김성태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실무 협상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실무 협상할 게 많이 있는데 뭐 여론조사를 할 거냐, 그랬을 때 역선택을 방지할 거냐, 당원을 몇 % 집어넣을 거냐, 그다음에 지지도로 물을 거냐, 적합도로 물을 거냐, 경쟁력으로 물을 거냐, 많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알려진 바로는 전혀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일화는 두 가지 방법일 텐데 양 당사자 간의 협상을 통한 결단, 안 그러면 경선이나 이런 방법을 통한 절차를 통한 단일화 두 가지 방법일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무적인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 그러면 오늘은 유일하게 기대할 수 있는 게 협상에 의한 결단을 통한 단일화인데 아마 두 분이 대화하면서 그런 걸 이끌어내려고 노력은 할 텐데 전혀 뭐 가능성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서로가 노력은 하고 있다라는 그림 한 장 만드는 정도의 수준일 것 같은데요. 정말 이게 12일이 후보 등록일인데 다른 당이 보더라도 좀 깝깝합니다. 이제 4, 5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후보가 단일화 되겠는지. 오는 일요일까지가 지금 후보 등록이잖아요. 10, 11일. 오늘이 7일. 7일 맞나요, 오늘? 7일이네요. 7일이니까 8, 9, 10, 11일. 나흘 남았네요. 딱 나흘, 4일 남았습니다. 4일 남았는데 두 후보가 일단 마주 앉았고요. 김문수 후보는 지금 안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김문수 후보는 지난 토요일 날 그러니까 이제 5월 3일 날 여기 일산 킨텍스 이제 여기서 후보 당선된 이후에 그날 저녁에 밤에 바로 이제 건영시의 건성동 이 투톱 체제와 사무총장이 후보 캠프 사무실로 찾아와 가지고 뭐 단일화 로드맵 제시하면서 언제까지 7일까지 이렇게 단일화 합의 봐주시고 그리고 이제 토론하고 그리고 이제 바로 뭐 여론 경선이든 뭐든 어떤 방식으로든 하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11일 날 중앙선관위 입후보 등록까지는 기호 2번 뭐 누구든 간에 그렇게 하자 이런 건데 이제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그 어렵게 한 달 넘게 그 치열한 경선을 통해서 당선되자마자 그러면은 단일화를 해라.
이거 단일화라는 것은 전적으로 후보자 자신의 몫인데 이걸 갖다 당이 나서서 마치 단일화를 갖다가 결정 짓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니까 상당히 불편했죠. 그래서 어제 그저께 뭐 사실상 이제 오늘 뭐 전당은 이 여론조사까지도 후보는 그거 하지 말아달라. 예. 당 우선권에서 요구를 했지만은 이런 뭐 여론조사 또 실시해버리고 또 전국위원회까지 또 개최하는 것도 뭐 어제하고 안건도 이렇게 뭐 지금 제시하지 않은 가운데 그런 일정을 갖다 비대해서 잡아버리고 이러니까 그럼 당무 우선권 이 이야기도 지금 먹히지 않으니까 결론은 어제 최종적으로 후보 일정을 다 중단해버리겠다. 예. 이게 이제 밤새 또 이제 있었던 그런 상황이죠. 예. 협상과 결단의 과정으로 갈 것이다라는 말씀하셨는데 뭐 여론조사 오늘은 그럴 수밖에 없는데 오늘은요. 예,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지금 뭐 토론을 이제 와서 막 하기도 그렇고 지금은 뭐 할 그럴 수는 수밖에 있겠지만 예. 토론을 하기도 지금 뭐 양쪽이 딱 바로 하자라고 합의할 가능성이 크지 않아서 토론도 그렇고 국민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단일화하자라고 하기도 또 갑작스럽고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론조사를 하려면 문항이라든지 예. 당원과 국민의 비율이라든지 그렇죠. 그런 것들 디테일하게 그런 협상도 예. 시간이 꽤 많이 걸리잖아요. 예, 그게 전혀 없다고 예. 알려졌으니 지금은 유일한 방법이 협상에 의한 단일화밖에 없는데 그게 뭐 되지 않을 거라고는 다 모든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카메라가 이제 쭉 빠졌고 지금 조금 전 장면이잖아요. 마주 앉아서 카메라 앞에서는 뭐 대내 대외적으로 경제도 어렵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하고 덕담 비슷하게 얘기도 했지만 카메라가 다 빠지고 배석자도 지금 없이 한다면 배석자가 있나요? 없습니다. 예, 배석자도 없이 단둘이 있다 그러면 누가 기선제압을 할 것인가 혹은 누가 첫 마디를 무엇을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누가 먼저 입을 열었을까요? 생각에는 아무래도 뭐 한덕수 총리는 그래도 국민들 여론조사가 제가 좀 앞서니 예. 이번에 정권을 우리가 뺏겨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 번 할 수 있게끔 기회를 달라 뭐 이런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예. 김민수 후보는 어쨌든 당에 의해서 뽑힌 후보이니 당의 룰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5대5가 되겠죠. 당원 50, 여론조사 50을 통해서 3차에 걸쳐서 경선에서 뽑혔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정단일화를 하려면 그 룰을 받아달라.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고생한 나의 입장도 있으니 쉽지 않다. 그러면서 서로가 뭐 눈치 보면서 결국에 이제 입장문은 그럴싸하게 만들겠죠. 뭐 반 이재명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단결하기로 약속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기간 더 열심히 단일화해서 노력하겠다. 하지만 내용은 없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확률이 높지 않을까. 내용은 없고 약간 선언적인 의미의 그렇게 갈 가능성이 문구들이 있고 담길 것이다. 사실 이제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는요. 지금 뭐 여러 여론조사상으로 본다 그러면은 정권 교체 여론이 높지 않습니까? 또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높고 예. 그러면 정말로 다급하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단일화 협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과 한덕수 총리의 행보를 보면 장난도 아니고 이건 너무 느슨하고 또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막중한 책임이 없는 듯한 모습이잖아요. 예. 결국에는 저런 과정을 거쳐서 향후 지방선거 등등 공천을 할 수 있는 당권을 누가 지느냐 그리고 누가 윤석열 대통령을 비호하고 엄호할 수 있느냐 그런 어떤 그 시각으로 갈 가능성도 상당 부분 있지 않을까. 예. 대권을 거의 포기했다 이런 판단이 들 정도의 양측의 행보가 아니지 행보로 보이는 측면도 상당히 있습니다. 예. 협상이란 게 주는 것도 있고 받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주고받을지 상당히 궁금한데 협상의 경험으로 따지면 정치 협상은 김문수 후보가 훨씬 많을 거고요. 그렇게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정치 협상뿐만 아니라 노동운동을 또 많이 예. 했기 때문에 노사협상. 노동운동이 예. 정치의 축소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노사관계뿐만 아니라 사회주체 세력으로서 서기 위해서 대정부 투쟁도 했기 때문에 결론은 대정부 투쟁 과정 속에서 또 협상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협상력은 아무래도 김문수 후보가 예. 많은 경험을 축적하고 있죠. 예. 또 이게 이제 협상의 에너지도 5월 3일 날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되기 이전까지는 이제 사실상 한덕수 대행 그러니까 후보의 그 에너지가 컸어요.
그렇지만은 5월 3일 날 국민의힘 후보로 공식 선출되고 난 이후에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김문수 후보의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중앙선관위에 지금 현재 제2당인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후보자의 지지지만은 한덕수 지금 현재 후보 같은 경우는 자신이 만든 정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남의 정당에 지금 후보가 된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자신만의 그냥 무소속 그냥 후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협상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김문수 후보의 에너지가 지금은 현재는 챔피언이죠. 세다. 그렇게 이 방식은 결론은 제가 볼 때는 오늘 오전까지도 양 진영이 그냥 뭐 특히 김문수 후보의 핵심 그 참모진들 같은 경우는 날쌘 비판을 갖다 당 지도부에게 계속 날렸거든요. 그럼 저러는 사이에 언제 뭐 한덕수 지금 현재 후보 측하고 물밑의 상황을 거의 뭐 마무리 짓고 그럼 두 후보와 극적인 대타협을 이뤄내는 그런 그림을 연출하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삼청동 식당의 저 미팅 만남이다. 이렇게 점치기는 좀 어렵죠. 김문수 후보가 일단 여러 협상, 정치뿐만 아니라 노사 협상 경험이 많기 때문에 협상을 좀 유리하게 끌고 갈 것이다라는 분석이신데 이분은요.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리면요.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그러니까 80년대 그때 선호회별 서울노동조합 협의회를 가지고 그 청계 피복하고 구로공단 당시 심상정 또 의원이 주도한 그런 노동자들 연대를 갖다 최초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전두환 정권에서 엄청난 탄압을 받고 그렇게 해서 수감이 됐는데 거기 심상정 그때 박노회 이런 분들 부르라 어디에 있는지 정기 고문뿐만 아니라 통닭구이 허리 많은 속칭 비녀꼬지라 그러죠. 그런 모진 고문을 해도 김문수 후보는 그걸 입을 닫았던 사람이에요. 저분은 그러니까 저 단일화 협상에서도 아무리 우리 당의 압박을 뭐 윤석열 측에서 이렇게 하고 또 뭐 당에서 하더라도 자신이 내키지 않는 그런 단일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기 마음이 통해야 이제 저분은 이제 결심을 할 거예요. 한덕수 후보는 또 여러 통상 협상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최근에는 사실 뭐 민주당에서 하지 말라 그랬지만 관세 협상 관여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오늘 공개된 모두 발언도 보통 대내 외적 문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외부 문제를 먼저 얘기하잖아요. 대외 문제를 먼저 언급을 하는 거 보면 그런 부분의 장점을 은근히 내세우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국민의힘이 참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는 일정 관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지금 사실은 후보 당선 이후에 며칠 안 됐는데 이런 거를 예상하지 못했을까? 그러면은 후보 경선 최종 후보를 뽑는 날을 또 땡겼어야 되는 거죠. 땡겼어야만이 어느 정도 딜을 하면서 단일화를 할 수 있는데 그 일정 관리에 실패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단일화의 룰을 사전에 정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한덕수 총리도 이 룰에 의해서 자기가 될 수 있는지 가능성도 한번 타진해보고 그리고 단일화된 후보도 단일화 하겠다라고 공언했을 뿐만 아니라 단일화 룰을 지켜야 될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단일화 하겠다는 것만 동의를 받고 가장 중요한 경선 룰 미팅은 전혀 없는 거죠. 룰 자체가 없죠. 그럼 결국에 이제 국민의힘의 룰을 따라야 되는데 5대5 과연 한덕수 총리가 따를 수 있을까? 당원이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국민의힘이 단일화 관련된 일정 관리라든지 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안이하게 대처한 결과다, 참사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정치 초짜 아닙니까? 윤석열 이후에 어떻게 보면 제2의 정치 초짜인데 정치 초짜가 대중들에게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줬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대중들 미팅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5일 만에 발표된 공약도 또 AI 똑같은 다른 후보들 했던 거에 재탕 공약만 발표하고 있거든요. 1호 공약 나왔죠. 전혀 대중들과의 소통, 뭐 정책적 준비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정말 정치 초짜의 모습을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데 이게 과연 국민의힘에 뭐가 유리할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단일화 과정 관련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 그런 말씀은 좀 저는 예상치도 못하게 오늘 장면을 보면서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국무총리로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국무회에 같이 참석했던 그런 장면들은 다 기억이 나는데
어찌 보면 상급자와 당시 상급자와 하급자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국무총리와 장관의 관계에서 오늘은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 자리를 한 자리를 놓고 겨루는 협상의 라이벌로 만나는 굉장히 이례적인 예상치 못한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들이었기 때문이죠. 그 점은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오늘 홍준표 대구시장이 굉장히 거친 표현들을 쓰는 페이스북 글을 올렸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한덕수 후보를 뒤에서 지원하고 단일 후보가 되기 위해서 힘을 쓰고 있다라는 취지로 읽혔거든요. 실제로 그럴까요? 어떻습니까? 나는 이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 그러니까 후보의 강경한 입장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저는 동의를 합니다. 예. 윤석열은 나라 망치고 이제 당도 망치고 있다는 지적 아니겠습니까? 보수까지 망치고 있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용병 하나 잘못 들어가가지고 나라가 또 멍들고 당도 멍들고 있다는 건 아주 날씨한 비판을 한 건데. 예. 그러니까 저는 홍준표 후보도 이제 대선 삼수 끝에 이번에 우리 당 후보가 돼서 이재명 후보를 그걸 나름 비책도 자기는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했다는 사람인데 자기가 지난번 2022년 우리 당 후보로 선출되는 과정에도 최종 윤석열 후보에게 진 것은 국민 여론에서는 이기려고 다운들에 졌거든요. 예. 그래서 나름 절치부심 3년 동안 우리 당은 조직들을 확보하는 많은 그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웬만큼 그 의원들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다 이루어졌다 생각했는데 불과 저 경선 마지막 파이널 경선 2인 만들어주세요. 며칠 전에 그냥 저 상황이 되고. 그러네요. 자, 김문수 후보 측의 비서실장 김재원 전 의원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회동 자리를 주선하고 또 여러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께서 좋은 대화를 나누시고 또 앞으로 우리 당과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큰 걸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아침부터 와서 여기에 준비도 하고 예약도 하고 예약자도 방 3개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김문수 후보님과 함께 이 약속 장소로 오는 도중에 이 차를 타고 오는 도중에 약간 제가 납득하기 어려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 5시에서 5시 반 사이에 권영세 비대위원장께서 우리 이번에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선거관리위원장을 지내신 황우여 전 선거관리위원장을 찾아가서 대통령 후보를 선출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아직 존재하고 있고 그 선거관리위원회가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 저녁에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의 이 회동은 결렬될 것이 명확하다. 그러므로 오늘 저녁에 곧바로 선거관리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내일은 후보자 토론 그리고 모레부터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후보를 정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해 달라라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선거를 하려면 후보자가 일단 등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선거를 하든 경선을 하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렇게 두 분이 막 만나서 앞으로 후보 단일화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어떤 역할을 맡으실지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막 대화를 하고 계시는데 이 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당에서는 벌써 김문수 후보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이미 이미 우리 당에서 전당대회를 거쳐서 대통령 후보로 당선되었음을 공고한 김문수 후보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장을 찾아가서 새로 회의를 열어주고 내일부터 다시 대통령 후보 선거 절차를 진행해달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과연 지금 우리 당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우리 당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당에서 지금 원하는 대통령 선거의 모습은 어떤 겁니까? 저는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제가 이 자리를 마련하고 이 자리 예약을 하고 또 우리 김문수 후보를 모시고 와서 대선에 관심이 자, 제가 요약해드리고 굉장히 중대한 얘기거든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황우여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선관위는 아직 존재한다. 김문수, 한덕수 두 후보의 협상은 결렬될 것이 명확하다. 오늘 저녁에 곧바로 선관위를 열어라. 그리고 내일 토론하고 모레 여론조사를 해서 후보를 선출한다. 라는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덕수, 김문수 두 후보는 이제 막 만났잖아요. 이제 막 만났는데 이 만남이 있기 전에 결렬될 것이다. 그래서 빨리 절차를 진행하라고 요구했다라는 게 사실이라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라는 게 김재원 비서실장의 지금 물음이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평가 판단을 하더라도 공당의 후보가 엄격한 경선 절차 룰을 통해 가지고 후보로 확정됐는데 그 대한민국 정당은 후보 자신이 어떤 사고 내지는 또 자신이 사퇴를 하지 않는 한 그 후보자의 지위는 정당에서 선출되는 그 순간부터 유지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후보 단일화에 과연 노무현하고 이제 정몽준 후보 단일화 같은 경우도 단일화 합의를 보는 것만 하더라도 41일 걸렸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룰 세팅에 의해서 이제 최종 여론조사까지 가는 게 26일 걸렸다고요. 예. 아무리 번객분의 공법과 묵지만은 지금 해동 결렬될 걸 미리 얘기하고 이미 황우여 중앙선관위위원장은 이미 우리 당 후보는 공식 선출했는데 그럼 저 두 후보가 한 사람은 우리 당내 인사가 아니에요. 예. 밖에 있는 인사가 우리 당내 선관위위원장과 선관위 룰을 갖다가 그분들에게 위임 일입한다 그러면 이거야말로 후보자 간에 합의가 있어야 알겠습니다. 되는 거죠. 예. 그런 절차 과정 없이 저렇게 진행하는 것은 저 미리 알았다면은 미리 저런 것들을 상의했다면 권영세 지도부와 한덕수 후보가 교감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고 왜냐하면 4시 반에 단일화가 안 되면 후보 등록 안 한다는 한덕수 후보자의 기자회견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런 맥락까지 사실관계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아쉽게도 아쉽습니다. 오늘 현장 영상이 많아서 말씀을 좀 많이 못 들었는데 다음 시간에 또 풍부한 해설을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마사지는 내 몸에 맞춤, 디자인은 내 취향에 맞춤. 세라젬 파우제 피팅 서비스. 안마 의자를 핏하게 쓰는 새로운 시대. 세라젬 파우제. 피부 속 마이너스 0.08mm 뿌리 수염까지 미리 절삭. 자신감 있는 완벽한 나를 만나는 쉐이빙. 나를 더 대단하게. 필립스 i9000 프레스티지 울트라. 빠른 화력은 기본. 요리 매연까지 잡는 건 기술. This system only comes with a technology. 오, 공기가 다르네. 쾌적한 주방. 시스템으로 완성됩니다. 나비엔 매직. 가스레인지도 나비엔 매직. 나라도 망치고 당도 망치고 있다. 대선 경선에서 탈락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던진 한마디입니다. 용병 하나 잘못 들여 나라가 멍들고 당도 멍들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한덕수 후보로의 단일화 배후에 윤 전 대통령이 있다는 걸 암시한 겁니다. 낙선에 대한 감정도 담겼을 거라 추측되지만 그럼에도 국민의힘 경선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인사이고 끝까지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했던 인사가 바로 홍 전 시장입니다. 단일화 진통이 한창인 지금 홍 전 시장이 던진 말들에 대해 당의 설명과 해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홍 전 시장도 이게 정말 큰 문제였다면 경선 과정에서 부당함을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딸, 여보, 허리. 매일 듣는 말인데 마음처럼 잘 안 되죠? 이제 세라젬이 나설 차례. 우리 가족 척추관리 의료기기. 세라젬으로 집에서 쉽게. 세라젬. 많은 사람들이 차가운 음료를 마실 때 불편함을 느끼죠. 센소다인은 민감한 치아의 시린 증상을 예방 완화해 줍니다. 센소다인의 차이를 경험해 보세요. 몽베스트. 상 받은 물맛, 투명함, 균형감, 부드러운 목넘김까지 모두 인정받아야 상 받은 물맛. 테이스트 베스트. 몽베스트. 들코락스. Good morning. Good condition. 상쾌한 아침 뭐든 할 수 있지. 변비가 당신의 하루를 막고 있다면 자연스러운 장리듬을 찾아주는 들코락스. 네, 오늘 밤 10시 30분 생방송 논쟁을 예고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 후보의 단일화 협상은 시작됐지만 그 내용은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단일화인지 토론하겠습니다.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서영주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 출연합니다.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밤 10시 30분 생방송 논쟁에서 저는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